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F-35 관련한 간첩단 사건,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그 간첩단 사건의 배후, 그리고 그 범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민주당 주류 친문 측에서 이재명을 찍어내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친문에서 이재명을 찍어내는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그 분석을 알려드리면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지자체 유엔의 감시를 피해서 북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배포한 아주 친북적인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낯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통일부는 황당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백두혈통 최고 존엄께서 통신망 하나 열어주었다고 감개무량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통일부의 모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통일부가 무려 1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 협력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8월 4일 보도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 20곳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20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를 북한이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민간단체 2곳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는데요. 이때도 통일부는 어떤 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의 물자를 북한의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건지를 밝혀달라는 언론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라며 대북 제재로 막혀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구실로 밀어붙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은 지난해 9월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신하던 우리 국민을 북한이 무참히 총격 살해하고 유해를 불태운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중단됐는데요. 우리 국민을 해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이런 방구 사고조차 없는 북한이 통신망 하나 열어줬다고 저리도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며 통일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조국이 누군지, 왜 야권에서 통일부 해체 논의가 나오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민간단체에게 지원해서 그걸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으로 보내게 하겠다라는 게 통일부의 방침이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밝힌 이 워딩 중에 정말 충격적인 워딩입니다.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 라는 게 지들의 입장이다 이겁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이게 뭐냐? 정치적 상황.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가 명령을 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 또는 군사적 상황,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든 또는 우리 전방지역에 포탄을 쏘든 그런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북한에 돈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지금 얼마 정도를 줬을까?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비공개 예산, 그러니까 지들이 말하는 국익 차원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공개 예산을 통일부가 2019년, 20년에 얼마를 지출했냐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우리 몰래 북한에 얼마를 줬는가를 대충 유추할 수 있죠. 통일부가 비공개 예산으로 북한 관련 사업에 쓴 돈이 2019년에 5,392억입니다. 이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이니까 북한에 이제 퍼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협력기금에서 비공개로 쓴 돈이 2019년 5,392억. 그리고 2020년에 4,672억.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두 해를 합하면 1조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비공개로 썼어요. 그러면서 2020년은 2019년 대비 10%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적게 주는 거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따위 홍보를 하고 있는 게 통일부입니다. 이 자들의 가슴속의 조국, 그리고 가슴속에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명확해지는 것이죠.
반드시 이자들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납부하는 이 세금이 우리의 적을 향해서 그 적의 호화 생활을 위해서 올라가는 이 돈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 내부의 투쟁이 지금 외부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F-35 아시죠? 그게 이재명 찍어내기 공작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운용 부대인 충북 청주의 제17 전투비행단 소재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던 간첩단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깊은 관계였다는 정황들이 하나 둘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첩단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최근 구속한 충북지역 거점의 간첩단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활동 자금을 받아 활동했으며 국내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완벽한 간첩 조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청년신문의 손모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들 간첩단 4명은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 공작원 3명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는데요. 중국에 가서 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지령을 받고 보고서를 올리는 등 간첩 조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남조선에서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 라는 지령을 받고 2만 달러의 공작금까지 받았으며 귀국 후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대북 관련 사업을 한 것은 물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 실체가 들통난 이석기 주도의 종북 반체제 조직인 아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동부연합 출신으로 민주노총 간부로 활약하며 반정부, 반체제, 김정은 찬양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활동 과정에서 다수의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여권과 같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퇴진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박지원 등이 공안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수처 조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때 주사파 운동권 동료였던 이들이 내부 권력 투쟁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함께 연대했던 여권 유력 정치인 가운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민영배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보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종북 세력의 내분이 좀 더 확대되어 자신들끼리 물어뜯으며 이참에 모든 실체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모 씨인데 2016년 총선에서 대전 대덕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제 이때 통진당이 사라졌으니까 무소속이 된 거죠. 경기 동부연합 아로 출신입니다. 경기 동부연합. 그래서 이 경기 동부연합의 소속이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이 경찰청에서 이 대북 관련한 사업을 완전히 그냥 내려앉혀버리고 그 지원금도 그냥 다 삭감해버리고 하던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는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첩단을 잡는다? 이거 좀 생소한 일 아닙니까? 좀 이상하죠. 뜬금없죠. 어떻게 이 정부에서 간첩을 잡으면 저 국정원 대원은 요거는 뭐 무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저러다 괜찮을까?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간첩 잡는다? 그게 다 이 아로 경기 동부연합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재명과 연계되어 있다. 이재명 이꼴 아로, 이재명 이꼴 경기 동부연합, 이런 식으로 다시 매칭시키기 위한 그런 끄집어내기 위한 마중물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중국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택시에서 만나서 택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택시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은 또 마트에는 대형 마트에 사물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물의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그걸 또 찾아가고, 이걸 이제 국정원이 다 감시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은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들 나름대로는 무슨 뭐 첩보 영화처럼 만나고 접선하고 돈도 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중국 가서 왜 만났느냐? 아니 뭐 나는 그 사람 그 북한 공작원인지 몰랐고 그냥 우리 아이 중국 유학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 유학 관련해서 중국까지 그렇게 가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어쨌든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재명하고 연계가 되냐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싹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서 친문 문파들이 이재명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을 이 국정원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구나 라는 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된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되려면 국제규범 위반과 북한 추정은 필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 UN 대북 제재를 우회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살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UN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8월 4일 폭로했습니다. 의원실은 최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31일자로 경기도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작성해 경기도 산하 30개 시, 구는 물론 서울 등 주요 광역단체와 시군구 단위 29곳에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UN 대북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했는데요. 이 책자에는 면제 신청서 양식은 물론 작성 방법, 승인 사례까지 친절하게 소개하며 북한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대야 한다.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부각해야 한다. 북한 기관으로 도인민위원회, 군인민위원회도 포함할 수 있다 등 대북제재 면제를 받는 꼼수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UN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대북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 꿀팁을 만든 게 아니냐라고 질타했는데요. 경기도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준비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에 마련한 실무 지원 문건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인도주의를 구실 삼아 국제법과 UN 제재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문서화해서 배포한 첫 사례인데요. 평화와 인도주의를 빙자해 북한 정권에게 30년 넘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며 북한에 있는 헌법상 우리 국민을 지옥에 가둔 자들,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인 인권과 자유 그리고 법치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반드시 법정에 세워 국제법에 따라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기호 의원실이 이재명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가 UN 제재를 피해서 북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담은 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에 뿌렸다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그걸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 결재 없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도지사 결재 없이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보고서가 아닐 텐데 업무 다 팽개치고 자기가 집에 가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업무 시간에 했겠죠, 그걸. 그러면 그건 도지사가 지시하에 만든 프로젝트다. 그 프로젝트의 소산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이 도지사가 북한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북한에 아주 요즘 뭐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런 말 함부로 쓰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북한을 아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도대체 왜 이러냐? 그의 전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첫 출전을 했을 때 김미희라는 여자, 민노당 후보였죠. 그 여자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당선이 되어서 그 김미희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김미희는 누구냐? 바로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RO의 아주 핵심 세력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관계 있는 경기 동부연합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김미희 인수위원장, 전 민노당 성남시장 후보였죠. 그리고 윤원석 인수위 대변인입니다. 민중의 소리 대표고요. 이용대 인수위원은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역시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고 조양원 인수위원은 전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고 아로 사건으로 구속되어 3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한용진 인수위원은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기 동부연합들이 전부 대거 이재명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정을 이끈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동부 나눔 환경 청소 영역업체예요. 이런 업체 등 많은 업체들이 경기 동부연합이 운영하면서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경기도까지 뻗쳐 나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선거했지 않습니까? 선거하면서 자기 선거를 하면 공약이 들어가 있는 전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명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명함을 이석기가 9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석기 소유의 인쇄소죠. CMP. 여기에서 인쇄를 다 합니다. 즉 이재명과 이석기 아로 그리고 그 아로의 핵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커넥션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F-35 반대 간첩단 사건 이게 왜 나왔느냐? 자연스럽게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이재명과 아로, 그리고 이재명과 종북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간첩단 사건을 국정원이 지금 밝힌 게 아니냐. 이 문재인 치하의 국정원이 어디 감히 북한에 협조하는 숭고한 애국지사들을 잡아들이겠습니까? 참 희한했죠. 그런데 결국 이재명이를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는 종북이니까 나쁘고 이낙연이는 괜찮고 이건 아니죠. 다 똑같은 자들인데 지들끼리 이렇게 같이 라면 먹던 사이가 아니면 다 나쁜 놈입니다. 얘들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친문 핵심 세력하고는 결이 완전 다른 이 이재명을 찍어내기 위해서 같이 좌파고 같이 사회주의, 같이 공산주의, 같이 친정북이라 하더라도 라면 같이 먹은 사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얘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찍어내기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재명 앞으로 점점 더 큰 북한 관련한 스캔들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은 친북 정북에 이런 아로 또 경기동부연합하고 완전히 커넥션 있는 이런 친북 정북에 폐륜에 또 불륜에 깡패 온갖 프레임을 지금 이재명에게 다 씌우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냐? 사실이죠. 이런 사람이 수십 %의 지지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